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소이고요.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 스토리랑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 마이 스토리부터 짧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전직은 저번 달까지 이제 SK 매직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마지막으로 했었던 직장인이었고, 제가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어, 지금이 29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취업을 해서 한 거였는데, 제가 회사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진짜 간단했었어요.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가서 돈을 막 쓸 바에는 일단 일찍 돈부터 벌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때 취업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그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도 선택을 했었었고, 취업을 할 때도 되게 명확하게 했었어요. 무조건 주 5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끝나는 곳. 왜냐면은 학교를 가려면 오후에 이제 일찍 끝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했었었고, 딱 3년을 대학교 회사를 다니고 나서 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3년 동안 좀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후에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그리고 어 돈을 확실히 버니까 이제 집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고3 후반때 19살 후반때부터 계속 돈을 벌어 가지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후회는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아빠가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좀 착한 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돈을 버는 입장에서 지금 제 집도 제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상태였고, 사실 그때 아빠한테 있었던 빚도 제가 신용대출을 더 받아 가지고 메꿨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투잡이랑 쓰리잡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직장 생활을 돈을 벌려고 들어갔었는데 회사가 끝나고 나서도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 그전에 했었던 웨딩홀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 가지고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때는 가족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3 년을 좀 다니다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 년을 또 열심히 학교를 다녔죠. 그전에 못 했었던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뭐 노는 것도 많이 놀아 봤고, 밤새서 공부도 해 보고, 주말엔 학교 맨날 짱 박혀서 있고, 그렇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딱 1 년을 다니고 방학을 했는데 딱 제 모습을 봤는데 빚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갔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앞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학교를 1년 다니는 동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4 년제니까 4년 졸업하면 4천만 원이 더 생기는데, 내가 집 대출도 있고 사촌 대출도 있고 아빠가 했던 대출도 있는데 '그 대출을 도대체 언제까지 갚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학교를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어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닐 그 방학 때도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다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쯤에 그전에도 뉴스킨은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할 때쯤에 강의를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쪼끔 빠뜨리는 강의 하나와 회사 언니가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는 김은정 사장님이 해 주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했었을 때 5년 뒤에 나아질 것 같냐?
이 질문은 사실상 계속 그전에도 되게 많이 맴돌기는 했었는데 회사에 좀 친했었던 대리님이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미래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은 딱 5년 뒤에 네가 회사에서 있을 직급에 있는 사람을 지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원이었었고 5년 뒤면 이 대리님처럼 될 것 같은데 그 대리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대리님의 월급을 제가 알잖아요. 같은 회사니까 대리의 월급도 알고 과장, 그 위에 올라가는 차장의 모든 월급을 알다 보니까 '저렇게 일해서 저렇게 야근을 하고 저만큼을 벌면 나는 저렇게 살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 두 마디가 그때 엄청 오버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은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뉴스킨을 쪼끔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됐었고, 제가 이 차트를 원래 더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쪼끔 촉박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 보면은 이런 사사분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사분면을 봤었을 때 저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그때 알아봤었던 뭔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조차 그냥 자영업자에 속했어요. 근데 이 사사분면이 뭐가 다른가 봤더니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쓰는 노동 수입, 내가 내 시간을 무조건 들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었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알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사업가랑 투자자가 되지 않았 아 그 투자가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투잡 쓰리잡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거를 보고 쪼끔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표에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분면에 있고 5%의 사람 정도가 사업자 투자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 5%의 사람들이 전 인구의 부의 95%를 가지고 놀고 나머지 5%를 쪼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 진짜 나는' 그때가 일한 지 한 4-5년 정도 됐었을 때였으니까 '사,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만 열심히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사업자가 도대체 누가 있나라고 알아봤더니 뭐 백종원이라든지 뭐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님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진영처럼 뭔가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건물주라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창의력이 있거나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를 거쳐서 사업자로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종원도. 그럼 '그 시간들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당연히 했던 말이 "이 사업자 안에 뉴스킨이 있다."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면 '굳이 안 알아볼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아마 제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뉴스킨 보상을 이제 세 가지를 좀 알려주셨는데, 소비자는 뭐 그냥 제품 구매를 해서 내가 소개를 했었을 때 그 매출의 6% 정도 받는 거, 소비 캐시백을 받는 거 정도? 이거는 좀 '다른 데보단 좀 낫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현금으로 캐시백 주는 데는 별로 못 봤었으니까. 그래서 쓰고 동생이나 엄마 아빠나 좀 쓰는 거 이걸로 바꿔 가지고 '용돈벌이 쪼끔 소소하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사업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가 됐었을 때 매출에 대한 캐시백을 5에서 40% 까지 받는데 15 명에서 20명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월에 뭐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쪼끔 받고 싶은 그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었었을 때 '투잡 쓰리잡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매니아 소비자들을 탄탄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어 '알바해 가지고 매달 받는 50만 원, 70만 원을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투잡 쓰리잡은 지금처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프랜차이즈 분양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 보상까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프랜차이즈 분양이라는 보상은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본사로부터 받는 내가 도와준 대리점에 대한 매출의 5%인데 이게 이해는 가는데 약간 겉으로만 이해된 느낌?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는 거는 제가 이 차트를 또 만들면서 느끼기도 했었고 어떤 게 프랜차이즈 분양이라는 게 왜 좋은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다른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강의들 중에 제가 조금 와닿았었던 강의들을 좀 추려서 했었는데 어 프랜차이즈 보상 중에 보면은 잠시만요. 이제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랑 뉴스킨 프랜차이즈랑 조금 이렇게 바꿔 가지고 봤거든요. 어머야. 이거를 제가 그게 안 됐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어쨌든 간에 100% 소비만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뭔가 스타벅스에서 나한테 커피를 조금 싸게 준다거나 하지는 않는 거였었고, 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사를 다녔었을 때 1층에 스타벅스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많게는 3-4잔까지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아 나는 그냥 다 쓰기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 매장을 했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나 봤더니 내가 프랜차이즈로 스타벅스를 내면 스타벅스에선 저한테 매뉴얼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장사를 했었을 때 매출에 대한 3에서 5% 정도의 로열티를 스타벅스 본사에다가 주는 격이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매출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고 동생한테 "너도 한번 스타벅스 해 봐."라고 했었을 때 똑같이 동생도 제가 아무리 소개를 해 줬다고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매뉴얼을 받고 그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는 스타벅스 본사한테 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이 사업이 좋아서 프랜차이즈가 좋아서 암만 얘기를 해 봤자 '내가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징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쪼끔 알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은 그냥 기업 안에서만 '그 기업만 잘 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아닌데 뭐 사실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아무튼 '이런 프랜차이즈 형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봤고 반대로 뉴스킨 프랜차이즈를 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뉴스킨 본사가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있을 거고 소비자도 똑같이 뉴스킨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소비는 해요. 저기가 있지? 소비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소비자가 제품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한두 명 정도 소개를 했었을 때 뉴스킨 본사에서는 그 소개에 대한 캐시백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소비자가 소비자를 저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캐시백을 받으면서 제가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뉴스킨 본사에서는 이 사업자 매출에 대한 5에서 40% 까지 주는 두 번째 보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프랜차이즈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내 동생한테 소개를 해 줬고 어 프레 그 어디냐 스타벅스와는 달리 이 동생이 프랜차이즈 할 때는 제가 동생한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과 노하우, 저희 팀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인을 시켜 가지고 알려주겠죠. 그러면 동생이 실제로 이제 사업자가 되면서 이 사업자에 대한 로열티를 뉴스킨 본사에서 저한테 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분양이 가능하고 이거를 처음엔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6 대까지 된다고 하면은 저로부터 6 대니까 동생도 똑같이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고 동생이 프랜차이즈를 했었던 동생의 친구도 프랜차이즈를 쭉쭉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지? 일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랑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랑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저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뭔가 내가 만들어 놨던 자산인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1 년이 걸리든 2 년이 걸리든 뭐 지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면은 언젠간 나한테는 그게 자산이 돼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소득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표를 쪼끔 보면서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여서 이걸 조금 넣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람과 그걸 만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쿠팡도 팔고 싶은 사람이랑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배민도 먹이고 싶은 사람, 음식점과 먹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똑같이 저도 예뻐지게 해 주고 싶은 뉴스킨 회사를 정말 그거에 필요한 예뻐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말은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플랫폼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쿠팡도 어쨌든 쿠팡이라는 앱 하나로 뭔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연결해 주는 거고, 배민도 뭔가 이제 음식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앱을 통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근데 뉴스킨은 지금 제가 또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뉴스킨 사이트에 보면 비전이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어 대단한데?'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 회사도 성장하려고 하는 거고, 어 베라는 이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전에서도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자한테 필요한 몰이라든지 마이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는 온라인으로 되게 잘 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는 뉴스킨 회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 베라도 사실은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링크라든지 이런 것만 보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되게 메리트가 이제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걸로 많이 확장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저는 사실 추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온라인 얘기였었어요. 온라인이 빠르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계속 얘기는 해 왔었지만, 어쨌든 확장되는 속도라는 걸 봤었을 때 '온라인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뉴스킨이라는 그 기업이 되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회사도 옛날에는 뭐랄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대단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별로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쪼끔 늦더라도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는 쪼끔씩이라도 하면 그게 자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할수록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